안녕하세요, 놀사원입니다. 뭔 상관이야, 들어오든지 말든지. 자, 지난 영상에서 그 월봉의 아쉬움과 주봉의 아쉬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월봉과 주봉의 아쉬움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도 같이 했어.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마지막 추세 캔들을 깨지만 않으면, 이 녀석의 자리를 깨지만 않으면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다. 다만 요 앞전 그림에서 마감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 요 파동에서 마감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조정을 할 수 있다. 그 조정의 폭은 최대 65,000까지, 65,000 근처까지는 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여지없이 자리를 안 주죠. 그리고 조금 더 세밀한 분석을 했을 때, 요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무빙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요 매물대를. 근데 요 매물대를 아주 잘 소화를 했죠. 보시면은 양봉 캔들로 이미 추세를, 요 매물 공간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 눌림이 위험하긴 했지만 눌림에서도 좋은 자리를 여전히 지켜줬습니다. 이거를 4시간 복마감으로 보면 안 떨어질 거라고 웬만큼 다들 예측을 했을 것 같아요. 같이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그리고 조금 더 아쉬움이 있다면 요 자리까지 한 번 더 내려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요게 조금 아쉽다. 요게 조금 아쉬웠다. 자, 그리고 나서 파동의 진행이 됐죠. 파동의 진행은, 와, 이게 진정 트럼프 비밀한 말인가? 이거 봐. 이게 이래서 참 리딩의 의미가 없는 게, 이때도 방송이 진행되는 중간에는 분명히 한 번 더 조정을 해줘야 조금 더 좋은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방송을 끝마칠 때쯤에 요 파동을 보고 와, 이거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한 2시간 정도 방송하는 동안 1시간은 이 구간에 대한 얘기였고, 나머지 1시간은 이 구간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이거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얘기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게 있겠지. 저번 방송 기준으로 봤을 때 78,000까지 오르기 전까지는 숏 보지 말자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바로 상승을 했을 경우. 자, 그 근거는 1.618 파동 마무리의 비율이었고. 자, 그러기 때문에 여기가 최소인 거야. 최소한 여기까지는 가야 이 이후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얘가 조정이다, 조정이 아니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78,000을 얘기했던 거고. 자, 두 번째 기준을 보자면, 자, 아직까지는, 왜냐면, 자, 요 파동은 요렇게 해서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끝났다는 게 뭔 소리냐면, 그날도 얘기했지만 상승하고 조정하고 고점 넘기면서 이 스토리는 끝난 거라고. 그러면 이 다음에 나오는 요 파동이 얘하고 붙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자, 그러면 요 파동도 마찬가지죠. 상승하고 조정하고 고점 넘었어. 그러면 요 파동도 끝난 파동, 요 파동도 끝난 파동. 그 다음에 이제 파동이 나오겠지. 그 이 파동은 또 뭐야? 얘하고 이렇게 붙여서 연계가 되면 이때가 파동이 끝나고 다시 얘하고 이렇게 연계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 예전부터 너무 많이 했었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 파동의 모습은 어떨까? 자, 그러면 요 파동대로 독립파동이니까 비율을 재보면 지금 81,000까지의 상승 가능성이 있죠. 요거 기억 속에 남겨둡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요 파동도 한 파동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짚어봐야 되는 파동이 요 파동이겠죠. 요 파동. 자, 그럼 요 파동에 대해서 한번 또 책정을 해봅시다. 자, 요렇게 한 파동을 보려고 했으나 못 미치죠. 못 미치는데 조정이 나왔어. 그 말인즉슨 뭐야? 아직 이 파동 하나가 요렇게 한 파동이 아니라 요렇게 한 파동의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파동을 기준으로 또 예상치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 최소가
1대1짜리죠. 그 최대가 1.618짜리야. 그럼 최소 기준으로 이 파동을 마무리를 한번 해보면, 자, 요렇게 최대 파동이 0.618, 81,000짜리라는 공통 분모가 나오죠. 그러면 이 파동은 요 안에서 세부적인 움직임을 봐야겠지만, 이 파동 기준으로 봤을 때 78K보다는 이 파동 기준으로 봤을 때 81.2K, 1K 뭐 좀 편차가 있죠. 여기까지 일단은 가용 범위라는 거야. 이만큼에서 이만큼까지가 가용 범위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가용 범위를 생각을 했을 때 얘가 어떤 모습이 나오면 저 자리까지 갈까를 예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아까 우리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요거 1대1 나왔던 파동 있죠. 이렇게. 그러면 요 기준상으로는 얘가 81,600을 가든 얘가 9만대까지 찍든, 자, 요렇게 해놓고 그냥 예상치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단기적인 움직임을 봐야겠죠. 자, 우리가 제일 좋은 1시간 본 기준의 단기적인 무빙을 보면 여기서 참고해야 될 거는 물론 이평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고 하지만 파동은 우리가 이미 다 체크를 했잖아. 파동을 다 체크를 했으면 이제는 우리가 가장 쉽게 괴리를 찾을 수 있는 거래량적인 측면을 보면 돼요. 자, 1번. 일단 괴리가 하나 생겼어요. 거래량 괴리가 생겼죠. 그러면 이 파동은 조정할 확률이 크다. 근데 그 조정의 범위가 이 구간에서 이 구간 이상을 넘어가지 않으면 이 파동은 한 번 더 갈 수 있는 파동이에요. 그렇죠? 괴리가 다이버전스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모양 있죠. 뭐 요런 뭐 더블탑을 만들고 찍고 다시 한번 올라가면 요런 파동이 하나가 또 형성될 수도 있고 그 파동이 결국에는 이 파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타겟가 중에 한 곳을 찍고 나서 조정의 국면에 들어가겠죠. 자, 근데 그런 조정의 국면을 봤을 때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파동이 카운팅 상으로 봤을 때 이게 뭔 파동이냐가 중요해. 이게 지금 단순하게 보이는 형태로는 우리가 초반에 차트 상승하기 위해서 이제 리딩 차트를 좀 생각을 했었지. 자, 그러면 여기서 거래량적인 측면으로 어디가 저 한 파동의 조정 파동인가를 찾으면 돼. 근데 지금 찾아집니까? 안 찾아지죠.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한 파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얘가 전부 다 한 파동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조정이 안 보여. 조정 자리가 안 보여. 이렇게 뜨문뜨문 거래량 빠진 거는 굉장히 작은 파동 안에서의 조정이고 작은 파동 안에서의 조정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성적으로 얘를 한 파동으로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럼 얘가 만약에 한 파동이다 치면 이게 한 파동으로 한 파동이 되면 자, 요런 시나리오가 나오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임펄스 파동이었다고 치면 이 파동은 마지막 5파동이라는 한 파동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 5파동. 근데 얘가 마지막 5파동의 한 파동이라면 얘는 이후에 큰 저항을 맞겠죠. 저는 지금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아니면 또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 아니, 이거 리딩이라며. 리딩이면 3파 나오고 4파 나오고 또 5파 나와야 되는 거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리딩 자리가 이제 뭐가 문제냐면 요거는 리딩도 생각할 수 있죠. 세기도 생각할 수 있어요. 마지막 자리 파동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파동이 임펄스로 올라간 파동이라면 이 3파동은 이미 연장이 한번 됐단 말이야. 그러면 연장 파동에서 5파동이 연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연장 가능성이 없죠. 이미 3파동에서 연장을 한번 했잖아. 그러면은 여기는 좀 연장 걱정을 안 해도 되는 파동이에요. 근데 어제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90% 확률이라는 거야. 10%의 확률이 어떤 해프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도 그날 우리가 1시간 동안 방송할 때는 분명히 추가 하방이 보였는데 1시간 그 나머지 1시간 이후에서는 하방이 보이지 않았죠. 요거 하나의 캔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시시각각 변한단 말이지. 근데 대선이 언제였니? 자, 어쨌든 그러고 나서 바로 뭔가 나왔는데 야, 이 트럼프 빔으로 이렇게까지 나올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자, 근데 어찌됐건 이게 5파동이 되려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거래량이 더 터져야 됩니다. 이 거래량으로는 5파동의 마무리가 안 보여요. 그래서 요거를 아까 우리가 정했던 뭐 8만 81K부터 그다음에 90 몇 K까지 이것도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지금 여기 보면은 요게 우리가 생각하는 3파동의 거래량 부분이잖아. 거기보다 조금 더 높은 거래량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5파의 컨펌을 보고 5파라는 컨펌을 보고 아 이제 조정파가 나오겠구나를 예상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거래량이 없이 지질지질하게 계속 올라가잖아? 그러면은 말 그대로 쭉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때 되면은 이 파동이 임펄스 파동이 아니라는 판단도 할 수 있겠지. 이 파동이 임펄스 파동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이렇게 ABC예요. 그럼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공부했던 그 모든 것 중에 굉장히 다양한 포인트로 다양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딱 정답이다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님들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이 사람이 머릿속에 차트를 보면서 얼마나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사람들마다 다 매매하는 프레임이 다르잖아. 그러면은 자기 프레임 얘기만 들으면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월봉을 순차적으로 분석을 해준다고 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월봉을 공부해서 나는 월봉을 보면서 매매를 진행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요 월봉 기준의 분석만 보면 돼요. 지난달 월봉 기준의 마감이 좋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좋지 않음의 영향이 최악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생길 수 있냐면 지금 여기 생성된 양봉 있죠. 이게 이렇게 꼬리만 남겨놓고 몸통 밑으로 이렇게 깨는 형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월봉의 그림이야. 이게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요만큼 못 넘어간 갭 있죠. 요만큼 못 넘어간 갭. 요 갭을 추가로 넘기기 위해서 나오는 양봉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 가지 경우밖에 없겠지.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월봉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이면 이 기준으로 매매를 하면 돼. 뭔가 지금 예를 들어서 20일 정도 남았는데 20일이 끝날 쯤에도 이 양봉의 기세가 이렇게까지 나온다면 어떻게 해석하겠어? 이거를 완전히 돌파한 추세가 끝까지 나왔구나. 그러면 이 추세에 따라서 조정하고 한 번 더 갈 수 있는 파동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월봉상 예견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복마감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이 양봉이 음봉으로 전환이 됐어.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왔어.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하겠어? 이 추세를 더 이상 넘지 못하겠구나 하고 나서 우리가 예상했던 이 ABC 파동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떠한 극적인 상승이 다시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면 분명히 이 캔들이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순간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으로 전환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임펄스 파동 끝나고 이제 ABC 조정하겠구나. 근데 ABC 조정이 49,000에서 최대 뭐 32,000까지도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월봉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월봉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 월봉 기준으로만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럼 주봉은 보면 주봉도 마찬가지. 지난 캔들의 마감이 좀 아쉽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얘기했듯이 요 추세를 넘는 자 여기까지가 추세 캔들이잖아. 이렇게 모여있는 요 모든 게 추세 캔들이죠. 요 추세 캔들이 최대한 1대1까지는 나와야 1대1까지는 나와야 마찬가지의 추세의 발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그 기준에서 또 이렇게 재보는 거야. 주봉을 보는 사람들. 그러면은, 이 캔들은 뭐 84,000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캔들이구나. 라고 주봉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오늘이 주봉 마감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주봉을 본다면 얘가 과연 조전의 국면에 들어갈까?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이거는 약간 좀 사고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충분히 들어갑니다. 충분히 조전의 국면이 들어가요. 근데 조전의 국면에 들어간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월봉처럼 얘가 다시 음전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얘가 오늘 마감인데 얘가 오늘 음전을 한다 쳐도 이 파동은 얘가 끝난 파동이다라고 생각을 그 기준 때문에 끝난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파동은 신고점을 갱신했죠. 그죠? 신고점을 갱신했어. 그러면 얘는 언제든지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 기준으로 봐야 돼. 신고점을 갱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뭐 요 캔들이 음전을 한다 그래서 혹은 요 추세 캔들 이하로 다시 떨어진다고 해서 얘가 뭐 조정의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제대로 보려면 이미 고점 갱신을 하고 더 이상 올타임 하이가 없어. 더 이상 하이가 없는 상태에서 얘는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거야. 언제든지. 이 기준으로 주봉 차트를 봐야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이제는 날봉 보는 것도 의미가 없고 4시간 보는 것도 의미가 없고 1시간 보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1시간까지는 봐줄만 하겠다. 근데 지금은 15 미만으로도 봐야 되고 분봉으로도 봐야 돼요. 지금은 분봉으로까지 봐야 됩니다. 자, 요 이유는 알겠죠? 지금 보면은 자, 주봉부터 봐야겠다. 자, 주봉 이후로 추세가 엄청 살아있어요. 다만 얘가 지금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어. 그래서 주봉 기준으로 이격이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쯤은 쉬어갈 타이밍이 있을 수도 있어. 한 번쯤은 쉬어갈 타이밍. 근데 지금 너무 멀죠. 여전히 강추세야. 강추세. 이럴 때 숏 잡는다고 하면 뒤지겠죠. 너무나 강한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이 강함이 날봉도 말할 것도 없고 혼조에서 이제 다시 돌아선 거니까 얘가 어디까지 갈지는 솔직히 알 수 없습니다. 솔직히 예언은 안 돼. 근데 살짝 우리가 예측은 해볼 수 있죠. 한 요 정도는 갈 수 있겠다라고. 아까 얘기했던 그 8만 얼마 근처. 그리고 4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강추세죠. 1시간도 강추세입니다. 15분도 강추세예요. 강추세 거래량 터졌는데 여기서부터는 슬슬 괴리가 보이죠. 어떤 매매의 근거가 되는 것들이 조금씩은 보입니다. 자, 그러면 1분봉까지 제대로 파동을 좀 털어보면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일단 ABC 1대1 나온 것 같아. 점을 지켰네. 자, 이렇게 ABC 1대1 정도 나오고 1대1이 뭐야? 마무리 파동 거의 얼추 나왔네요. 자, 그러면 1분 봉상에서는 15분 깨고 올라갔다가 저항받는 모습을 보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저항의 모습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빠지고 나서 저항받는 모습을 봐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도 할 게 많습니다. 15분도 체크를 해야 되죠. 일단은 괴리는 나왔고 일단은 괴리는 보이고 두 번째 괴리 이후에 여기서 더블탑을 만들어주면 최고예요. 더블탑을 만들어주면 최고고 아니면 아예 한 방에 여기 조정 추세 자리를 깨버리던지 이렇게 내려오던지 그러면 여기에 또 이평의 혼조세가 되겠죠. 혼조세가. 그럼 여기서 깨거나 반등하고 다시 혼조세에서 이평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이러면 이때부터 이제 조정의 구간에 좀 들어가겠다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매매를 하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최소한의 매매 기준을 1시간 정도는 봐야 된다고 눈을 얘기했잖아. 그러면 얘를 1시간 정도 기준까지 조금 넉넉하게 봐야 돼. 이게 지금 틱이 커서 당장 뭐 요 스탠스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여전히 강추세입니다. 강추세기 때문에 뒤지기 싫으면 우리가 최소한으로 봤던 일단 78,000원 넘어갔으니까 81점 몇도 있었고 그다음에 83 뭐 요 근처도 있었죠. 저 83이 기준이 뭐였지? 이거 ABC지? 추세 대 추세. 추세는 추세만큼 나와야 돼요. 이전 추세만큼 나와야 돼. 추세를 돌파하는 파동이 나오면 무조건 못 가도 이전 추세만큼 나와야 됩니다.
이전 추세만큼 봤을 때 84K까지도 가능하네요. 그리고 요 작은 캔들상으로 봤을 때도 얘는 이미 끝난 거라 그랬지. 얘는 78K가 맥시예요. 그리고 3파동 연장 됐으니까 5파동 연장의 가능성이 없으니까 얘는 그냥 순수하게 쐐기를 봐도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최고 맥스로 나올 수 있는 건 81.8K죠. 그러면 81K부터 그냥 84K까지 넉넉히 보세요. 보고 나서 매매 스탠스를 정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만약에 마지막 파동으로 흘러야 되는 파동이 나와야 된다고 하면 캔들 패턴이 저는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 뭐 어떤 자리를 주고 이렇게 계속 트라이를 하겠죠. 그래서 표 찍고 쭉 밀리는, 저는 이런 그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형성되는 파동의 모습을 잘 봐야 돼요. 얘가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 개소리 하지 마. 나는 10%로 날아갈 거야. 트럼프가 미국을 크립토 나라로 만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약간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어. 어떤 정책을 쓸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정책 안에서 비트는 그 정책 안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올해까지는 그렇게 움직이고, 내년부터 이제 그 어떤 환율이나 아니면 뭐 소비자 물가 그런 지표에 대한 반응을 할 것 같지, 지금은 그냥 딱하니 그런 거 고환율이라고 해서 뭐 자산이 안 오르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아직 전쟁 이슈도 여전히 남아있고, 전쟁 이슈도 이거 너무 또 산으로 간다. 나중에 얘기합시다. 자, 어쨌든 분석상에서는 81에서 83까지는 이제 최소로 봐야 돼요. 최소 상승 구간. 그전에는 78이 최소 상승 구간이었겠죠. 78 기준으로 왜 차트가 78 이상 올라갔나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그냥 추세 발산이네. 요거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그냥 추세 발산입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파동은 여기까지가 끝이었거든. 여기까지가 끝이었습니다. 논리적 해석은 77. 저도 요 파동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슬슬 조정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거래량 빠지는 거 보고, 요렇게 거래량 빠지는 거 보고 그 생각을 버렸습니다. ABC 나오고 거래량 빠졌어.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는 본파동 거래량이야. 그러면은 남은 파동의 거래량은 이걸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세 개 나왔는데 피날레가 없죠. 그러면 요 하나, 둘, 세 개 파동까지는 A파야. A파. 우리 A파의 특성이 있죠. A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주면, 물론 이게 쐐기로 보일 수도 있긴 한데, A파에서 이런 역할을 주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차트가 빠져야 돼. 거래량이 터지면서 차트가 안 빠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A파동의 거래량은 말 그대로 어나덜 추세입니다. 거래량이 빠지는 여기 거는 B파 구간이겠죠. 그러면은 어쨌든 C파가 하나 나와야 되잖아. 그게 발산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C파 꼭대기에 있는 것만 조금 조심해서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 그래, 이제 파동 잘 보네. 이제 떠나도 된다. 떠나거라. 자, 그래서 분석은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81, 포인트는 84K까지 기본으로 보고, 그 다음에 90K까지 열려있긴 합니다. 90K까지. 근데 요거는 조금 형성이 되는 걸 봐야 판단이 될 것 같고, 90K가 넘어가려면 여기서 더 엄청난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아직까지는 요것도 마지막으로 더블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러면 거래량 멀쩡히 안 돼서 안 보이는데. 자, 아직까지는 이 마지막 파동에 대한 거래량이 부족하다. 요 오파 구간, 이거 다 통합으로 오파로 보셔야 돼요. 요 거래량도 하나로 보셔야 돼. 그러면은 요 오파 구간에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좀 터져줘야 돼요. 왜냐면 3파보다 5파의 거래량이 더 많죠. 근데 아직은 3파 쪽 거래량이 조금 더 두꺼워 보입니다. 이거 내가 지금 날봉으로 본 이유가 뭐냐면 차트가 작게 안 보여.
원래는 1시간 정도 멀징을 해서 보는 게 맞긴 한데 이거 차트가 안 줄어듭니다. 4시간으로도 안 줄어들어요. 그래서 날봉으로 보는 겁니다. 대충 이거 날봉으로 봐도 대충 보이잖아요. 이만큼의 거래량이 이만큼의 거래량보다 더 많아야 된다. 하지만 여기가 여전히 현격히 두껍게 거래량이 더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부분이 마지막 파동의 피날레라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럼 좀 마지막으로 이제 분석 정리를 해봅시다. 자, 1차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자, 1번. 자, 트럼프 빔이 나왔나? 트럼프 빔이 나왔나? 이게 1번이고, 2번. 우리가 파동상 카운팅 체크를 했을 때, 자, 일단은 월봉은 얘기를 할 수 없는 번외 캔들이에요. 지금. 근데 주봉은 얘기할 수 있겠죠. 올타임 하이를 찍었기 때문에 언제 조정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 자, 그리고 날봉을 보면, 날봉도 여전히 강추세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럼 파동 카운팅이 되는 4시간 봉부터 보면 1번. 자, 우선은 파동 카운팅이 이렇게 하나는 마무리됐고 요건 마무리됐어요. 물론 얘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빼놓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녀석은 진행 중이에요. 어디까지? 81K까지 열려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녀석이 완성이 되면 그때 얘하고 이렇게 붙여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1시간 기준으로 보면 자, 이제 이 녀석이 끝났나 라고 보면 돼요. 이 녀석이 아직은 얘도 81K까지 열려 있죠. 그러면 요거하고 아까 이전에 4시간 봉에서 카운팅 했던 거하고 나중에 합치면 됩니다. 그리고 1시간부터 이제 슬슬 차트의 괴리가 보이죠. 요렇게. 자, 요 차트의 괴리는 언제까지 괴리를 줄여야 되냐면 40분 남는 동안 괴리를 극복을 해야 돼요. 행여라도 얘가 내려온다고 하면 여기 이상 내려가지 않고 다시 차트를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이 거래량보다 높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괴리가 없어지고 추가적인 상승을 얘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조정을 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좀 보수적으로 보면 여기까지 봐야 되고 추가 상승률로 보면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1번 당연히 벗어나면 안 되는 구간은 이 구간이에요. 여기는 절대 벗어나면 안 되고 자, 여기를 벗어난다? 그러면 여기가 1번 조금 좋은 확률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추가 상승 구간이죠. 요거 두 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합시다.